이걸로 나가시나요? 수면 내시경 후에는 보통 환자분들이 어지러움증이나 두통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서, 특히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화장실 다녀오시거나 귀가하실 때 낙상이나 이제 쓰러져서 다치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간혹 있기 때문에 같이 내원하실 수 있으면 보호자분하고 같이 내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기 위해서 장을 잘 비워야 합니다. 장을 잘 비웠느냐는 결과적으로 제대로 검사를 받았느냐, 암을 잘 예방했느냐와 이제 일맥상통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장을 잘 비울 수 있냐, 그거는 결과적으로 약을 얼마나 잘 먹었느냐, 또 물을 얼마나 많이 먹었느냐와 어떻게 보면 조금 비례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물을 다 우리가 가르쳐 준 양만큼을 다 먹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내가 혹시나 어쩌다가 약을 도저히 못 먹겠다 하지만 먹어봤더니 변도 충분하게 많이 보았고 아주 물처럼 깨끗한 변을 보았다, 이런 상태라면은 그런 경우에는 물을 무리해서 다 먹을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면 내시경 같은 경우는 일반 내시경하고 크게 검사 시간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는 않고요. 우리가 수면 내시경 할 때 수면 약제를 쓰는데 수면 유도되는 시간이 길지가 않습니다. 수초 내에 이렇게 환자분들이 이제 수면 상태로 접어들기 때문에 검사 시간은 한 3분에서 5분 정도면 내시경 검사 시간 다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통증은 다 느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장 내시경 시의 통증은 보통 수면 내시경을 하기 때문에 잘 못 느끼지만, 대장 내시경을 하면서 관강에 공기를 주입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기를 주입을 해야 장의 구석구석 용종, 미세 용종 같은 걸 잘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주입된 공기가 빠지는 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래서 짧게는 2~3시간부터 반나절, 하루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공기로 인해서 보통 복부 팽만감이나 통증을 좀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다 개인차가 있고 공기를 어느 정도 넣느냐, 공기가 빨리 빠지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CO2, 일반 공기가 아닌 이산화탄소를 주입을 해서 이런 통증을 많이 경감을 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주입하게 되면 일반 공기와 다르게 일반 공기의 100배 이상으로 흡수가 빨리 되기 때문에 거의 대장 내시경 끝나고 수면이 깼을 때는 복부의 팽만감을 거의 느끼지 못해서, 예전에 이제 대장 내시경을 하고 복부 통증이 많이 느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데 요즘에는 거의 못 느끼시면서 무통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대장 내시경을 하는 이유는 당연히 이제 가장 큰 이유 중에 전암성 병변인 용종을 발견하는 거에 있는데, 용종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전암성 병변인 선종이 있고, 그 외에 과증식 용종, 염증성 용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염증성 용종 같은 경우는 꼭 굳이 제거를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제 전암성 병변인 이제 선종인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종 같은 경우는 놔두면 당연히 전암성 병변, 암으로 가기 때문에 발견 즉시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따로 날을 잡고 2차적으로 시술을 해서 제거를 해도 되지만, 그럴 경우에 이제 환자가 2번 장 정결과 공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긴 장에서 용종을 다시 발견하는 게 쉽지 않을 수가 있어서 발견 즉시 제거할 수 있으면 제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수면 내시경 후의 회복 시간은 개개인마다 차이가 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나이나 체중, 그리고 검사 시간에 있어서 어떤 시술이 들어가는 경우는 약제 사용량이나 약제 종류가 좀 변경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는 분들은 이제 검사 끝나고 나서 대략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면 끝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내시경을 할 때 이제 우리가 헛소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은 하는 도중에는 못합니다. 입에 마우스 피스를 끼고 있기 때문에 말을 하려고 해도 발음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내시경 하고 나서
이제 끝났을 때 회복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헛소리를 조금 할 수는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검사하기 전에 우리가 잠이 드는 과정에서 많이 이제 옹알거리면서 헛소리를 하겠지만 끝나고 나서는 그렇게 많이 헛소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고 실제적으로 또 우리 뭐 그런 환자분들에 대해서 하는 말들은 우리 다 개인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무슨 헛소리를 한다 그래도 절대로 저희가 누설하거나 그런 일들은 없으니까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흉내과 내시경의 강점은 대학병원급 장비 그리고 대학병원급 의료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내시경상에서 혹시나 어떤 질환이 발견돼서 문제가 있을 시 아주 큰 문제가 아닌 이상은 그 흉내과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게 흉내과의 강점은 일단은 젊은 전문 의료진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저희 일반 1차 의원과는 다르게, 물론 이제 저희가 뭐 입원실에 있는 2차 의원이나 대학병원과는 이제 뭐 그 정도의 규모는 아니지만 그 외의 규모에서는 이제 전문의 6인이 있고, 뭐 다중 채널 CT라든가 고해상도 내시경, 뭐 물론 이제 기계가 중요한 뭐 모든 게 아니지만 의사의 능력이 가장 중요하겠고, 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영상 검사가 발달하면서 아무래도 똑같은 내시경이나 CT들에도 질 좋은 이제 기계가 있으면 훨씬 진단에 용이하기 때문에 그것도 요즘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모든 내시경이나 이런 CT 그 기계들이 최첨단 기계이고 대학병원의 급으로 다 지금 설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또 이점이 있고, 또 하나 이제 영상학과 전문의 선생님이 상주에 있는 병원이 흔치 않은데, 뭐 영상학과 전문의 선생님 있으시면서 요즘에 이제 복부 초음파 이제 보험으로 되면서 많은 환자분들이 혜택을 받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전문적인 영상학과 전문의 선생님이 직접 시행을 하면서 바로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소화기내과 전문의 5명이 있으면서 원스톱으로 아까 말한 뭐 대장 용종 같은 것도 아주 큰 용종도 당일날 원스톱으로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료진이 많을 경우에 또 하나의 장점은 서로 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혼자서 아무리 능력 좋은 의사도 이제 그 진단을 내리는데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즉시 저희는 이제 바로바로 의논을 하면서 진단할 수가 있고, 또 하나 뭐 어떤 검사를 하든 아니면 시술을 하든 부작용, 원치 않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거에 있어서도 서로 발빠른 대처, 협업을 하면서 발빠른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대학병원이 할 수만 있는 것도 있고 일반 1차 의료원에서 하는 이제 뭐 어느 정도의 진료의 차이가 있지만, 웬만큼 소화기내과나 일반적인 내과의 진료에 있어서는 대학병원만큼의 진료의 질을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장점입니다.